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경락 마사지나 홈케어 롤러를 쓸 때 아프게 해야 효과가 있다. 피부 건강의 최악의 습관입니다. 몸을 씻을 때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정면으로 맞으시면 오히려 피부 노화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영양제,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반어박이 성형외과 원장 반재상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성형외과 전문의 25년 차가 넘었고요. 대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 들면은 베개 자국 잘 안 없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마스크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 남는데 예전에는 진짜 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한참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속의 단백질, 제일 중요한 단백질 콜라겐, 그 다음에 탄성을 만드는 엘라스틴, 그리고 피부의 두께를 잘 유지하는 수분, 그리고 기타 등등의 단백질, 이런 성분들이 줄어들면서 피부의 탄력도 줄어들고 피부도 얇아지고 이러면서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베개 자국이라든가 뭐 손톱 자국이라든가 피부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 이런 것들이 쉽게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굴이 좀 어려 보일까? 진짜 여러 가지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걸 바르게 되면은 피부가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절하게 좋은 화장품을 쓰시면 얼굴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점점 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여러 가지 화장품을 바르시다 보면 그 화장품들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좋은 게 아니라 화장품 성분들이 충돌하면서 오히려 피부에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많은 화장품을 쓰다 보면은 나한테 맞지 않는 화장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피부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화장품의 양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 대사 능력이나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단계의 화장품을 바르시면 피부에 과영양 상태나 트러블이나 접촉성 피부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보습과 적절한 유분을 보충하셔야지 또 좋은 피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화장품 다이어트가 아니라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겁니다. 개수는 줄이되 나이 든 피부에 꼭 필요한 고기능성 성분이나 보습 성분은 밀도 있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본셉 레티놀 세럼인데요, 아주 영리한 배합입니다. 자극적인 레티놀 외에도 비교적 순한 비타민 A 유도체와 식물성 레티놀이라고 불리우는 바쿠치올을 섞어서 중년 피부가 겪을 수 있는 따가움이나 뒤집어짐을 최소화했죠. 베개 자국을 없애는 탄력 복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이런 것들은 뭐 바로 바른다고 어떻게 피부에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써보시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마데카 21 데카 솔루션 수딩밤, 그리고 마데카 21 데카 솔루션 수딩 미스트 토너인데요, 동국제약의 데카는 상처 치유 연고인 마데카솔의 베이스 성분입니다. 레티놀로 인해서 자극받을 수 있는 피부 장벽을 즉각적으로 소생시키고 열감을 내리는 그런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라이트한데요, 굉장히 느낌이 라이트하고, 얘는 주로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좀 예민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끈적한 느낌은 없습니다. 굉장히 라이트하고요. 특히 여름에 바르시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그 캡슐 팩인데요,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과 영양,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세안 후 즉각적인 영양 공급에 아주 좋습니다. 워시오프 타임이나 슬리핑 팩으로 활용해 스킨케어 흡수율을 높이는 마중물로 쓰기에는 적합합니다. 레티놀이 콜라겐을 만들라고 피부 세포를 흔들어 깨우면 데카 성분이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뒤에서 달래주며 장벽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에그 하면은 알부민 아닙니까? 근데 사실 알부민이 뭐 피부를 장벽을 통과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피부 영양제 이런 걸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약간은 요거는 유분이 좀 많아가지고 샤워하고 나서 유분이 많이 벗겨져 나간 상태에서 요거를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고기능성 성분 레티놀과 비타민C, 그리고 각질 성분을 도와주는 아하나 바하 같은 제품들은 사실 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이 얇고 건조합니다. 이때 가성비가 좋다고 해가지고 레티놀이나 고농도 비타민C, 또 각질 제거 성분이 든 제품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서 듬뿍 바르면 연약해진 피부가 버티지 못하고요, 오히려 피부염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나 다량의 추출물들이 더해진 제품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천연 성분이라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추출물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여러 가지 알러지를 유발할 확률도
높아질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벽이 약해진 중년 피부는 천연 오일이나 추출물 자극에도 쉽게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리들샷은 원래 피부과에서 모공이나 흉터를 치료할 때 쓰는 MTS라고 하는 그런 치료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피부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피부가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세포 재생, 턴오버 주기를 앞당겨 줌으로써 피부가 좋아지는 그러한 치료인데요. 동시에 그 미세한 통로를 통해서 뒤에 바르는 화장품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쉽게 침투하게 돼서 피부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티놀은 안티에이징의 신이라 불릴 만큼 의사들도 인정하는 성분입니다. 피부과에서는 피부 탄력이라든가 결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필링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고 죽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피부의 턴오버 주기, 이거를 갖다가는 강제적으로 좀 빠르게 젊을 때처럼 회복시키는 효과에 의해서 피부가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품이 피부과 원리고 또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매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바르신다면 내 얼굴에 셀프로 프락셀 시술을 매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피부 장벽이 정말 오히려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요. 피부에 적절한 휴식기를 주는 것이 똑똑하게 피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오일이나 과일을 잘라 붙이는 천연팩은 오히려 피부 노화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 건 거의 효과가 없고요. 의사 관점에서는 절대 권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우선 피부는 외부 물질이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피부 장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피부 속의 진피층까지 침투해 콜라겐을 자극하고 노화를 늦추려면 들어가는 성분의 크기가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의 하이드로포빅하다고 그래야죠. 이제 그러니까 친수성, 물에 가까운 물질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굉장히 분자량이 크고 피부 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포면만 겉돌다가 날아가 버리겠죠. 대개는 친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일팩을 하고 나면 얼굴이 하얗게 되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이죠. 오이의 95%를 차지하는 성분이 수분인데요. 이 수분이 피부 바깥쪽에 각질층을 일시적으로 부풀게 만듭니다. 적셔가지고 이제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온도로 얼굴에 열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오래 하거나 목욕탕을 다녀왔을 때 손가락이 불어가지고요. 하얗게 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뿌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나 과일에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성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잔류 농약, 그 다음에 야생 박테리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레몬이나 오렌지, 키위같이 산도가 높은 과일이나 감자, 싹이 난 채소 등은 연약해진 중년 피부에 극심한 자극을 주어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스킨케어용 바세린 조합을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 제 관점에서 본다면 안 섞는 게 좋고요. 굳이 섞겠다면은 수분크림 하나 정도?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팩처럼 바르시는 거는 제가 절대로 금물이고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눈가에 잔주름이 너무 자글자글한 곳, 그 다음에 입 주변이 너무 건조하다든가, 그 다음에 볼 주변에 악건성 이런 지대에만 국소 부위에 사용하시고 수분크림을 사용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부분적으로 가볍게 사용하시면 그 수분크림이 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락 마사지나 홈케어 롤러를 쓸 때 아프게 해야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그냥 강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시적으로야 붓기 좀 빠지고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망치는 아주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앞서 베개자국 이야기에서 피부 속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부를 강하게 밀고 문지르면 이 연약한 탄력섬유 구조가 물리적으로 더 많이 상하게 되죠. 리프팅 하려다가 오히려 피부가 망치고 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얼굴 피부를 뼈와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유지인대라는 밧줄 같은 조직이 있는데요. 이 인대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대가 약해져가지고 볼 처짐과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라인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부 표면을 빡빡 문지르면 당연히 피부가 자극이 되고 미세한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멜라닌 색소 같은 것들이 자극이 돼서 더 침착이 되고 얼굴이 거뭇거뭇해지거나 또 혈관이 확장돼서 만성 홍조 같은 것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하고 싶으시다면 림프 순환을 목적으로 피부 표면만 스치듯이 부드럽게 살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림프관이
주머니 있는 귀 뒤, 목 라인을 따라 쓸어 내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얼굴 정면을 강하게 압박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뷰티 디바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잘 알고 올바르게 쓰면 분명히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이 또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권장 시간보다 너무 오래 쓰거나 매일매일 과도하게 쓰거나 이러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 장벽이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스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자주 쓰거나 이러시면 속 건조를 더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미스트가 증발하면서 피부 속 수분까지 함께 끌고 가거나 피부 온도를 급격히 변하면서 장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스트를 뿌린 직후에 그 위에다가 로션이나 크림으로 수분을 밀폐해 주시면 보습인자가 고농축된 세럼이나 앰플 같은 타입의 미스트를 사용해 준다면 피부의 건조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피부 건강의 최악의 습관입니다. 자, 첫 번째,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수압은 피부에 지속적인 물리적 충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정면으로 맞으시면 피부가 아래로 처지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피부 탄력 복원력, 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극이 반복되면 볼도 처지고 주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을 씻을 때 말이죠. 우리가 보통 뜨끈뜨끈한 물의 온도 한 38도에서 40도 이상의 그런 물 온도는 얼굴 피부에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피부에 천연 보습막이 무너지고 또 만성 건조나 홍조를 유발하는 그런 예민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러닝 운동, 말하자면은 심장 맥박수가 증가하는 운동들은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셔야 되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오히려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땀 빼는 운동의 장점은요, 먼저 심박 올라가면요, 자연스럽게 피부 세포로 가는 혈류량이 급증하죠. 이로 인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끝까지 공급되어서 자연스럽게 안색이 맑아지고 탄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땀이 나면서 모공이 열리면 그동안 쌓여있던 미세먼지, 노폐물들이 땀과 함께 밖으로 밀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나쁜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땀 자체는 99%가 물이지만 피부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름 성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잔여물, 먼지 이런 것들과 섞이면 모공을 막아가지고 여드름과 모낭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열이 오릅니다. 피부 온도는 37도 이상이 되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 MMP 같은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열을 적절하게 잘 안 내리면 콜라겐이 분해가 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피부 속에 있던 수분까지 빼앗겨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극하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는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클렌징 그리고 열감을 적절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운동이 끝나면 먼지와 섞인 땀이 마르기 전에 깨끗한 수건이나 손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닦아주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자극 없이 클렌징을 한 후에 열감 진정 그리고 수분 공급에 신경을 써서 기초 제품을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운동 전후에는 이온 음료수나 물을 충분히 마셔가지고 체내 수분을 즉각적으로 보충해 주셔서 피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는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피부를 갖겠습니까? 항상 인터널 케어, 내부 케어를 잘 하셔야지 피부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영양제,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비타민C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1년에 2%씩 감소하죠. 20대부터.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조효소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의 쫀쫀함을 오랫동안 간직하려면 비타민C를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타민C는 한 번 드시면 한 6시간 정도 혈액 속에 머물기 때문에 비타민C를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메가도즈라고 해서 비타민C를 좀 약간 용량을 높여서 먹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메가도즈가 피부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타민C는 자외선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어두워진다면 특히 나이 들어가지고요. 비타민C를 복용하는 거 어떻게 보면 피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비타민C가
C가 하루에 6시간 지속되는데 한 24시간 정도 지속되는 특수한 비타민 C가 나와 있고요. 그게 앞타민 C라고 해서 앞타민 C가 피부 건강에 정말 좋은 그러한 영양 물질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리브유가 있는데요. 올리브유는 풍부한 올레산과 비타민 E가 있어서 피부 속으로부터 튼튼한 천연 유분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분과 수분이 메말라서 속건조나 잔주름, 베개 자국으로 고민하는 중년 피부에 이보다도 좋은 마시는 화장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또나 유산균 추천드리는데요.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장 건강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최대의 면역기관이고요. 장내에 벽이 무너지면 장내에 있던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당연히 피부까지 와서 피부의 만성 염증 그리고 피부의 트러블 또 안색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이 깨끗해야 피부까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거로 생각합니다. 20살 때는 타고난 재생력 덕분에 비타민C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거의 눈에 차이가 안 납니다.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점점 콜라겐 양이 줄어들면서 비타민C를 먹는 사람은 천천히 줄어들 것이고 비타민C를 먹지 않는 사람은 빠르게 줄어들면서 그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천천히 줄어든 사람은 이렇게, 급속히 줄어든 사람은 이렇게 점점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말씀드리지만 베개 자국의 복원력이죠. 우리 피부 속에 탄력 스프링인 콜라겐은 비타민C가 없으면 단 1g도 합성되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전혀 안 먹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콜라겐이 잘 끊기고 콜라겐이 잘 안 만들어지고 해서 볼처짐과 깊은 주름이 생기고 베개 자국이 점심때까지 가게 되죠. 반면 매일매일 챙겨 드신 분들은 진피층의 공장이 정말 잘 돌아감으로써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탱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천연 멜라닌 차단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칙칙한 흑빛 안색, 기미, 잡티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멜라닌 색소들을 매일매일 억제해주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안색의 투명도와 생기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피부나 감기 예방용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탈모의 주범 중 하나가 두피세포와 모낭을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두피의 산화 스트레스를 차단해줍니다. 또한 모근을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두피 속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보조인자입니다. 최근 학계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앞타민C인데요. 일반 비타민C는 빛이나 열, 공기에 쉽게 파괴돼서 두피까지 가기 전에 분해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앞타민C는 DNA 앞타머가 비타민C와 결합해서 이러한 산화로부터 비타민C를 오랫동안 환원력을 보존해서 훨씬 더 지속적으로 작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 연구에서도 앞타민C를 투여했을 때 두피 염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감소하고 모낭 밀도가 증가하며 모발의 재성장이 빨라지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늘어지고 빠지는 모발이 고민이시라면 두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모근을 짱짱하게 붙잡아주는 비타민C와 그 안정성을 높인 앞타민C를 주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유전인 건 맞죠, 당연히. 하지만 돈을 들여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는 또 100% 틀렸습니다. 자, 의사로서 냉정히 말씀드리면 타고난 유전자는 피부의 출발선을 결정하죠. 누구는 백옥 같은 장벽을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예민한 피부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한 40, 50 이렇게 넘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40대 이후의 피부는 타고난 유전자보다는 내가 그동안 피부에 어떤 노력을 들였는지 올바른 습관이 마지막을 좌우합니다.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매일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바르고 심지어는 담배를 피우거나 잠을 잘 때도 피부를 깨끗하게 씻지 않고 수분크림도 바르지 않고 이러면 30대가 되면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조금 안 좋은 피부를 갖고 태어났어도 오늘 배운 것처럼 적극적으로 비타민C 먹고 자극적인 습관 줄이고 그리고 적절한 피부 케어 해주고 이런다면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정말 탱탱한 그런 피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피부는 원래 이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대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좋은 습관 하나만 선물해도 피부는 반드시 전보다도 맑아진 안색과 탄력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